자, 11번부터 빨리빨리 쳐 나가 봅시다. 깜짝이야. 뭐야? 내 거야? 아니지? 네 거야? 안 부서졌어? 다행이다. 자, 함수의 fx는 4차 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은 2가 된다. 보자마자 f0는 0이고 f'0는 2다. 자, 상수항이랑 몇 차항까지는 결정해주겠다. 1차항까지는 결정해주겠다. 3차랑 2차를 모를 뿐이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상수 k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정의되는데, 자, 분수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fx분의 x 대항 x 곱하기 x 플러스 1. 자, 얘는 fx가 0이 아닌 데 정의되는 형태고, fx가 0일 때는, 자, 얘는 상수 k 값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분수 함수니까 그럼 여기 분모가 0되는 지점들이 중요하다. 그쵸? 그런데 현재 f0가 0이기 때문에 fx라는 4차 함수는 x라는 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날릴 수 있으니까 0에서 먼저 연속성을 따져야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x가 0이 아닐 때 중에 하나가 분류가 되는 거고, x가 0일 때는 분명히 그 얘의 극한값이 무엇으로 수렴해야? k로 수렴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음. 자, 그러면 fx의 모양을 잡아봅시다. fx는 x 4승 더하기 3차항 모르고, 자, 2차항 모르는데 1차항은 2x로 만들어지니까 x로 묶이는 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분모에 x에 x 3승 더하기 하나씩 묶어내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까지 생기게 될 거고, 자, 분자에 다시 x 플러스 1이 곱해졌을 때, 자, 얘의 극한을 x를 0으로 볼 때 구하게 되면 걔의 극한값은 k로 수렴해야만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x 날라간다 치면 나머지 빵을 집어넣으면 k 값이 몇 분의 몇으로 정해지게 됩니까? 2분의 1로 정해지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또다시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0이 안 되면 참 좋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3차함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네 개형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구조니까 필연적으로 얘는 x축이랑 몇 개의 교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의 교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치? 그럼 얘가 교점이 여러 개가 돼버리면 불연속인 지점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분자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을 날릴 수 있는 게 x랑 뭐밖에 없어요. x 플러스 1밖에 없다. 그치? 그 외에 또 다른 인수가 있다면 그 부분에선 반드시 무슨 연속일까? 불연속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3차식이 만약에 x 플러스 1이 아닌 곳에서 이런 인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우리 분수식은 분명히 x는 날릴 수 있지만 날릴 수 없는 대상들은 1, 2, 3에서 전부 다 무슨 연속이 정의됩니까? 불연속이 정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 말고 다른 인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을 자, 이 식을 보고 나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0 되는 곳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해?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에 이렇게 교점이 여러 개 생길 수는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어봅시다. 이 주어진 그런 분모에 있는 3차식에 대해서 fx는 분명히 x랑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까지는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 그럼 교점은 반드시 무슨 일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근데 마이너스 1이 3중근으로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또한 하나만 날아가게 되니까 분모에 x 플러스 1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1하고 나서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은 더 이상 0 되는 곳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의 2차식이 작성돼야 된다고 하면서 자, 이 자리에 x제곱 더하기 그냥 mx 더하기 n꼴의 식이다라고 잡아주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다. 그쵸?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럼 여기 m값과 n값을 이제 어떻게 정하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대로 가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f의 gx의 정의가 다시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fx는 분모에서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꼴로 정의가 됐고, 자, 분자에는 x 플러스 1이 남아있고, 자, 그럼 여기 지금 0 되는 순간은, 0이 안 되는 순간은 x가 0이 아닐 때랑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가 될 거고, x가 0일 때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 함수값은 아까 k값 일정하게 몇 분의 몇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까지
여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상수항 n은 정해져야 되는 건 아닐까? 그치? 상수항 n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왜냐면 아까 1창이 몇 x였으니까 2x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시 해석을 해도 돼요. 다시 해석을 해서 그럼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2분의 1 돼야 되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는 x 하나씩 날리고 x 플러스 1이랑 다 날리고 나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분의 1이 2분의 1로 수렴해야 되는 거고, 또다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또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분의 1이 2분의 1로 반드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자, 미지수 두 개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정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서 n과 n 값을 뭐하다? 정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함수의 영속성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거 더 있나요? 질문할 거 없으면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2번의 모든 항 정수입니다. 자, am 플러스 1이 am 마이너스 8. 여러분 이제 이런 정화식 나오면 반가워 안 반가워? 익숙한 구조잖아. 반갑지 않나? 반가워야 돼. 새로운 형태가 아니니까. 자, A6랑 A8이랑 더해서 8입니다. 아니 0입니다. 자, 이때 이거 가능한 모든 A1의 값을 찾으라. 그럼 여섯 번째 항을 몇 번째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8번째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자, 얘는 두 칸 건너뛰니까 가능한 케이스는 최대 몇 가지일 건데 4가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쵸? 그대로 가보자. A6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잠깐 K라고 부자치면 A7은 8을 빼서 K-8이 되거나 제곱에서 K 제곱이 되는 상태인 거. 자, 이때 위에 있는 이 숫자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며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K제곱이 음수는 될 수 있을까? 없다. 그치? 당연히 얘는 탈락이네. 자, 기분 좋은 상태고, 다시 그럼 얘를 다시 A에서 A수로 놔둘 때 일단 얘는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다 라는 정제는 있다. 그쵸? 자, 그럼 0보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K-8이니까 얘 부분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다시 그러면 지금 8을 빼면서 얘는 K-16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되는데 제곱하면서 K-8에 제곱되면 되는데, 자, 밑에 거는 요 앞에 있는 AN의 값이 무슨 수여야 되고? 음수여야 되고, 그치? 위에 거는 이 AN의 값이 0보다 어떤가? 크거나 같은 값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귀찮아요. 그냥 바로 갑시다. 어쨌든 너네 둘이 더해서 0 되려면 A8이랑 A6은 부호가 어떤 상태다? 다른 상태다. 즉 니를 K로 잡았으니까 니는 무슨 K로 나타나야 되는데? 마이너스 K로 나타나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니가 마이너스 K 되는 값이랑 니가 마이너스 K 되는 값을 뭐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그치? 그 값에 대해서 이런 논리적 순서가 성립되는지를 정화관계를 통해서 확인해도 되지 않겠어?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K 된다 그러면 자리 바꾸면서 얘는 K는 얼마라고 정해져요? 8이라고 정해진다. 그치? 그럼 8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야. A6이 8이잖아요. 그럼 8이면 0보다 어떤 값이니까?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A7은 얼마일 수밖에 없고 8을 빼면서 0일 수밖에 없고, 그럼 0은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또 8을 빼면서 A8에 무슨 8이 들어갈 수 있지? 마이너스 8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관계는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알아보겠어요? 자, 그럼 다시 요 방정식도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자, 16K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5K 플러스 64는 0이 돼요. 자, 짝수끼리 조합으로 마이너스 15K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상태일 거고, 얘가 조금 들어 보이긴 하네.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0보다 어떤 값에서 출발했고 크거나 같은 값에서 출발했고, 그치? 그럼 지금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무슨 수가 된 거고? 음수가 된 거고, 음수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0보다 어떤 값이 돼야겠습니까? 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럼 0보다 큰 값이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서 0이 된다는 건 애초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안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도 우리가 풀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아니면 판별식을 써봐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 판별식을 써도 얘 제곱하면 225고, 자, 4배에서 빼는 거니까, 자, 4배하면 마이너스 256이니까 0보다 어떤 결과라서? 작은 결과라서 허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의 A6는 뭐로 정해집니까? 8로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를 찾아서 열심히 가면 돼? A1을 찾아서 모두 열심히 뻗어나가면 되는데, 모든하게 무슨 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정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냥 8부터 바로바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A6는 8이 됐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저와 관계로 뒤바꿀 겁니다. 자, 여기 8인 상태로 A5로 갈 때는 자, 올라갈 때는 8을 더하거나 내려갈 때는 그대로 루트를 씌울 거예요. 제곱근 개념이니까. 그치? 뿔마 루트를 씌우는 게 맞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뿔마 루트 씌우면 뿔마 루트 8이 되는데 애초에는 정수가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렇죠? 그럼 8을 더하게 되면 여기 16이 나오고 8을 더했을 때는 주어진 항이 분명히 0보다 어때야 합니까?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럼 16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 그럼 다시 뻗어나가면서 A4를 찾을 건데 A4를 찾을 때 여기 16에다 8 더하면 24. 이보다 크거나 같은가 된다. 그렇죠? 그럼 얘 제곱근 중에서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생길 건데 무슨 수만 선택해야 됩니까? 무슨 수만 선택해야 되니까 그치 얘는 탈락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뻗어나가면서 A3는 여기서 자 8 더하면서 32가 되고 제곱근 개념 생기니까 정수 아니라서 탈락인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8 더하면서 4 양수인 거 됐고 또다시 여기에 제곱근 씌우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그럼 A3로 가능한 값은 몇이랑 30이랑 4가 된다. 이후로 다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A2랑 A1 찾아서 정수 A1값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함수의 fx는 3 sin 파이 x 플러스 2가 되는 상태고 자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태. 잠깐만 비행기로 되겠나? 돼있다. 자, 이런 범위에서 지금 양수 t에 대하여 자,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fx-t 곱하기 2fx 더하기 t는 그대로 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 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t라고 정의했고 자, 실근 총합을 HT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HT에서 GT를 뺀 값에 최대값을 찾으래요. 우리 방정식에는 명확하게도 fx가 t가 되거나 fx가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fx 그래프 그려놓고 t 그리면서 마이너스 2분의 t도 같이 그리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럼 fx 그래프의 기준에서는 y는 2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위아래로 몇 칸씩 출렁거리는? 3칸씩 출렁거리는. 그치? 그리고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2인 상태다. 그치? 0에서 3까지면 한 주기하고도 몇 주기니까? 그치? 반주기만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나머지 반주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네. 자, 여기가 y는 2가 되고 자, 항상 구간의 경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0이랑 3은 둘 다 경계에 포함이 되는 수치다. 빵 1, 2, 3 자, 그럼 이 부분이 지금 3칸 올라가서 y는 5라는 직선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지금 3칸 내려가서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양수 t 값에 대해서 지금 t 값을 계속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t랑 마이너스 2분의 t는 어쨌든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치 기준선이 된다. 그쵸? 그럼 0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0은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있는 게 주요하겠다. 그치? 자, 그럼 미세하게 먼저 올라가 봅시다. y는 t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t는 얘 폭의 절반만큼 가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다. 그렇죠? 그럼 교점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 얘가 쭉 올라가다가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t라는 직선이 어디에 딱 마주치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에 마주치게 됐을 때 실근 개수랑 총합이 달라지겠네. 그럼 그 경계를 다 찾아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럼 t가 0보다 크고 범위 따라서 다 구해봅시다. t가 0보다는 크고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t가 마이너스 1에 겹치려면 t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일까? 2가 되는 순간일 때다. 그치? 그럼 2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교점 관계가 드러날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고? 4개가 되는 거. 그치? 그럼 지금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줬으니까 자 GT는 4가 되고요. 자, 실근 총합을 나타내는 HT도 그대로 구해보면 되는데 선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가 몇 분의 몇이라서 2분의 3
3이라고 했지. 이거 두 개 더하면 3, 이거 두 개 더해도 3. 3 더하기 3 총 얼마? 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하는 HT-GT라는 함수값의 차는 이로써 고정된 값이 나오겠다. 그치. 된 거야?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럼 경계 찾았으니까 t가 2일 때는요. t가 2가 되면 마이너스 2분의 t는 딱 마이너스 1에 겹치고, 자 t가 2게 되면 여기는 y는 t는 y는 2, 여기 기준선에 딱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겹치는 상황의 그림을 대략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 거 하나랑, 자 이렇게 그려진 거 하나랑, 자 이렇게 그려지면 불정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니까? 그치? 5개 되니까 서로 다른 시분 개수는 5개가 되는 거고. 자 시분 총합은 다시 대칭성 따질 얘는 필요가 없네. 0, 1, 2, 3이니까 다 더해서 6. 다시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이거 6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자 둘의 차이는 그러면 자 1 더하기 2분의 3 될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럼 이제 t 값이 2보다 크게 되면 얘들아, t 값이 2보다 크게 되면 이제 밑에 건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위에 것만 그려가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t 값이 2보다 클 때는, 자 2보다 큰 때는 여기 위에서 교점 생기는데, 그럼 달라지는 형태는 딱 다시 얼마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니까 얘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구하시고, t가 5일 때 구하고 나면 t가 5보다 클 때는 둘 다 빵빵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셔서 대칭성 통해서 합이랑 교점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언제 최대 생기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도 크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고, 자, 잘 정리하시고. 자, 14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승이 된 3차 함수입니다. fx는 그러면 x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방금 질문이 몇 가지 나온 것 같은데 가속법부터 봅시다.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2분 불가. 그럼 이거 보자마자 3차 함수 대용 떠오르는 거, 양수인 형태니까 뚫고 뭐 할 건데? 접할 건데, 뚫는 지점 x 좌표가 무슨 일이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이 생각은 할 수 있다. 그렇지? 뒤바뀐 위치는 나중에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근데 나중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절대값 fx가 f-1이 된다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갔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갔는데 당연한 얘기지 않아?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절대값 그랬구나. y는 f-1은 어차피 얼마니까? 0이 되는 지점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두 실근의 합이 1보다 크다. 두 실근 합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두 개 대해서 1보다 큰 값이 생기려면 분명히 여기 새로 생기는 거는 말보다는 큰 값이 생기는 게 맞는 말이야.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자 지금 마이너스를 뚫는 게 저렇게 뚫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는 그래프라 치면 이 부분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더해가지고는 1보다 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 개형을 딱 배제하는 동시에 여기는 이 접점에 범위를 준 거지 않을까? 자, 이 접점을 알파라고 두면 알파랑 마이너스 1을 더했을 때 1보다 커야 되니 알파는 분명히 어디보다 큰 위치에 있을 거다. 2보다는 큰 위치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가나 조건만 봐도 fx의 개형이 정해지니까 fx의 개형 정해놓고 갑시다.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에 뚫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접하는 지점이 알파가 되는데 알파는 2보다 큰 위치에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가조건을 봅니다. 절대값 fx 이꼴 fe는 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래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절대값 그래프에서 이 절대값 fx 이꼴 fe가 실근 개수가 3개. 뭔데? 실근 3개. 너무 반갑잖아. 실근 3개 생기는 위치가 어디밖에 없는데? 대밖에 없다. 그렇지? 그럼 그때 이렇게 끄었을 때, 자 가질 수 있는 이 위치는 무조건 극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래는 다 판단해야 안 되죠. 여기가 뭘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2가 작다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여기는 이로써 가능한 위치가 일단은 되고 알파가 2보다 큰 값이니까. 그럼 여기가 2인 것은 말이 되는 거죠. 안 되죠. 2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나 조건에서 이 합이 1보다 크다는 조건에 의해 그래프는 자 2에서 분명히 무슨 대를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비율 쓰자는 얘기죠. 여기가 2니까. 여기 3칸이니까. 3칸? 3칸 더 가면 알파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8일 수밖에 없다. 끝!
그래서 fx의 식이 작성이 되겠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8의 전체 무엇으로 제곱. 그래서 fx 결정되고 나면 아래쪽 이제 조건 해석으로 갑니다. 얘도 유명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유명하고 유명한 지문을 두 개 합쳐놨다고 보면 되는데 공부시키기에는 좋죠. 영한인 두상수 mn에 대해서 자, gx라는 함수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로 드러나고 이보다 작을 때는 f의 x-m 플러스 m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갖다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주요한 조건은 gx가 미분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던 그냥 미분 가능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집어넣고 함수값 같다 미분해서 이 넣어서 같은 미분 계수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fx의 그래프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f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가 지금 x 좌표가 관계인 2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 이후로는 fx 그래프가 그대로 드러난다 했으니까 얘가 지금 gx 그래프의 일부분이 되는 거고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면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도 보장되어야 하고 2에서 그치? 그 다음에 무슨 가능도 보장돼야 되니까 미분 가능도 보장이 돼야 돼. 그럼 이 fx 그래프를 적당히 무슨 이동시켜가지고 평행이동시켜가지고 여기에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쯤을 갖다 붙인다고 해보자. 그럼 x축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n만큼 가고 위로 n만큼 갖다 붙여가지고 됐니? 평행이동시켜서 갖다 붙인다 치면 자, 이 곡선이 지금 평행이동 왼쪽으로 쭉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우리 그래프는 지금 보여주자. 이렇게 n만큼 평행이동됐다가 위로 n만큼 데리고 가면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되겠다, 그치? 그 중에 이보다 작은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무슨 불가가 생깁니까? 미분 불가가 생기겠다, 그치? 연속은 가능하나 무슨 불가가 되는 거야? 미분 불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포인트는 붙일 수 있는 곳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하게 붙이려면 현재 여기서 접선 비율이 얼마인 상태이기 때문에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접선 비율가 0인 부분만 갖다 붙이라는 얘기지 않겠니? 이해했니? 그럼 여기 상차함수에서 접선 비율이 0 되는 부분은 몇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고 그럼 여기는 그냥 갖다 붙여도 되잖아. 그럼 n과 n이 그냥 얼마인 거? 0인 것도 돼요. 근데 0인 것은 n과 n이 0이 아닌 두상수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극소의 위치를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붙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고 자, 이 부분에 지금 x좌표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8이었죠. 여기 보면 8,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 부분을 왼쪽으로 얼마만큼 당긴 다음에 8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위로는 극대값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겠다, 그치? 그럼 극대값 찾아야 되니까 20원어서 극대값 계산하게 되면 F2는 3 곱하기 36이 되니까 몇이 돼요? 108이 되는 거 이해했어? 그럼 왼쪽으로 8칸, 위로 몇 칸 당겨서 108칸 당겨서 갖다 붙이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 쭉 가가지고 다시 위로 108칸 쭉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생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의 왼쪽 부분을 여기에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 무슨 가능해진다? 미분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까지 알아듣겠니? 이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했으니까 어디를 갖다 붙여서 미분 가능을 만드는지 얘기를 하겠다는 거. 마이너스 8이 아니라 그렇지. 여기가 2,108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6만큼 가는 거죠. 고마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라는 거. 되었어요? 끝? 자, 그럼 n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고 평행이동량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고 x축을 n만큼 간 거니까 y축을 n만큼 가야 되니까 자, n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108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두 합을 찾는 거니까 정답은 100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컷! 자, 이렇게까지 정리 잘 하시고 그래서 유명한 질문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문제였습니다. 자, 105번, 아니 15번으로 가보죠. 자, 오랜만에 격자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되는지 같이 봅시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A와 정수 B에 대해서 자, 지금 두 개의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fx는 미치인 로그 함수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된 상태고 자, gx의 그래프는 자, 4x승에다가 플러스 8분의 b 이렇게 더해진 상태다.
자,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키는데 첫 번째 가조건. 지금 y는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치이동을 시켜요. 자, 그 역함수 보겠다는 거는 그 역함수식을 일단은 y는 hx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자, 미치인 로그를 y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미치 얼마인 무슨 함수가 된다? 뭐야? 미치인 지수함수가 되겠다. 그렇죠? 자, 미치인 지수함수 hx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 hx랑 y는 gx의 교점이 몇 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2개가 된대요. 그럼 일단 지수식부터 한번 찾아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의 지수식을 구하면 x, y 그대로 자리 바꾸면 x는 로그 2에 y 플러스 a 되면서 자, 함수 찾으러 갈 거고, 또 y 플러스 a는 2의 x승이 되니까 여기는 hx의 함수식은 2x승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랑 지금 gx라는 함수식 4x승 더하기 8분의 b랑 연립했을 때 표점이 몇 개가 된다? 2개나 된다. 자,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는 좀 더 천천히 증가하는 지수함수고 얘는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된다. 그치? 그러면 곡률이 다른 상태니까 교점이 2개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1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몇 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바로 관찰하기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놔두고 나서 자, 그럼 우리 나조건으로 어떤 해석을 한번 가봅시다. 자, 나조건을 보니까 함수 fx랑 곡선 fx랑 x축이랑 y축에 둘러싸인 경계와 내부에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이 8개가 된다. 이렇게 x, y 좌표가 정수인 점들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 들어봐?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뭐야? 격자점 센 적 없어? 얘기해줘 빨리. 베이스 깔지 말지 얘기할 거니까. 격자점 본 적 없어요? 처음 들어봐? 안 돼!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차함수랑 뭐 무리함수 쪽에서 짧게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자, 보세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x는 4랑 이 이차함수랑 x축을 둘러싸인 영역 안에 있는 x, y 좌표가 정수인 점들을 다 세라고 할 거야. 그러면 x, y 좌표가 정수인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 경계에서의 함수값도 중요하겠다. 그치? 먼저 x값이 정수인 것은 이 상황에서 얼마밖에 안 돼요. 0, 1, 2, 3, 4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세로선을 쭉쭉 그어가면서 그 경계의 점들의 좌표 형태대로 확인하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0,0이니까 한 개 들어가겠네. 그치? 그럼 x 좌표가 1인 거 놓게 되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니까 1,1이고 여기는 1,0이 되니까 그럼 0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1까지 중에서 정수인 거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0인 곳에서는 교점이 격자점이 1개고 x가 1인 곳에서는 격자점이 몇 개가 되는 게 보입니까? 2개가 되는 게 보이고 x가 2가 되면 여기 이제 경계의 함수값이 중요하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될 거야? 2,4. 자, 비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0부터 4까지니까 몇 개가 돼요? y좌표 정수인 거 찾으면 되니까 5개. 이해했니? 쫓아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여기 3, 얼마나 됩니까? 9가 되니까 그 y좌표 9부터 0까지 중에서 그렇지? 정수인 거 세는 거니까 몇 개? 10개. 자, 그러면 4일 때는? 그렇지? 17개가 되겠다.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이게 쭉쭉쭉 가서 일반화 되려고 하면 x는 n까지 가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겠다. 그치? 그럼 일반화하면 내가 분명히 수열을 만들지 않을까? 함수에 의해서 함수의 일부분은 자연수인 조건에서 그치? 수열로 정리할 수 있을 거니까. 무슨 얘기하겠니? 자, 그럼 여기 x가 n이 된다 치면요. n, 0에서부터 n, 제곱까지 오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몇 개 생길 거고 1개가 생기겠죠. 되었어? 그럼 여기서 수열 만든다 치면 시그마 n은 얼마부터 출발하니? 0부터 얼마까지? n까지 k로 갑시다. k는 0부터 n까지의 k제곱 플러스 5 계산하면 1 계산하면 1번하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차 함수는 이렇게 세로선을 기준으로 세워주는 게 편합니다. 너네 생각해보자. 이차 함수랑 무리 함수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는 거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그려지면 무리 함수에서 세로선 기준을 세버리면 미쳐버리겠다. 그치? 여기 함수 값들이 무리수가 등장할 거니까. 그러면 배경만 생각해보자. 얘는 뒤집어서 만들어진 그래프니까 x좌표 기준이 아니라 우주좌표 기준이 아닐까요? 그치? 얘는 y좌표 기준으로 격자점 일수를 세워나가면 된다. 특정 영역 하는 거. 그럼 생각해보자. 지수 함수는 무슨 선 기준으로? 세로선 기준으로 될 거야. 로그 함수는 무슨 선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할까? 가로선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생각해보자. 얘는 함수식이 매우 단순하니까 일반화가 가능해. 그럼 일반화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사실 여기는 이 차수 평행이동만 해도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매우 나빠. 기분이 엄청 떨어져.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나 아니면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지수나 로그로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일반화할 생각이 아니라 적당한 자연수를 대입해서 격자의 개수가 몇 개 되는 상황을 8개가 되는 상황을 먼저 찾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한번 봐봐.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잠깐만 베이스라고 했구나. 지워버렸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그치? 자, 그럼 봅시다. 로그 2의 x 플러스 3이면 증가는 로그 함수였습니다. 원래 a 값이 어떻다면 기본형이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그럼 얘가 x축으로 이제 1만큼, 2만큼,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영역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서 xy축에 이렇게 둘러싸인 영역에 분명히 격자의 개수들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야. 그럼 얘가 쭉쭉쭉쭉 이제 한 가지 넘어가다 보면 점점 격자의 개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겠다. 그치? 그럼 그렇게 늘어나다 보면 분명히 몇 개 되는 순간이 생길 건데 8개 되는 순간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로그 함수를 꼼꼼지게 그려봅시다. 현재 저기는 로그 함수의 기준선은 x는 기준선이에요. 정근선 x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기준이 되는 점은 저기 진수가 1 되는 곳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다. 그치? 원래 얘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이렇게 증가하면 로그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자, 다행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여기는 a 값이 무슨 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반드시 얘로 격자점을 하나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a 값이 하나 커질 때마다 무조건 격자점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 점이 이제 한 칸 옮겨가면서, 그치? 정근선 하나 옮겨가면서 여기 격자점 하나가 무조건 추가가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다음 상황의 a 값을 생각해보면 여기 하나가 분명히 뭐 될 거야? 추가될 거야. 그럼 격자점 개수는 a 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명히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일정한 상수함수로 드러나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a 값은 오롯이 몇 개로 정해질 거다? 하나로 정해질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얘를 일반화할 생각을 어떻게 해? 지금 여기서 가로선 그으면서 y좌표를 그릴 수가 없는 상태인 게 여기 지금 경계제 0에서의 함수값과 로그 2의 a야. 예쁜 값이 아니다. 그렇죠? 이치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값을 적당히 하나씩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나 3 이런 거 너무 작은 거는 8개나 포함할 수 있을까? 없겠다. 그치? 그럼 적절히 얼마부터 출발을 그랬어? 너네 항상 4? 뭐야? 그래. 다 알고 있었어? 그냥 잘하는 느낌이 왔어? 알겠어. 그럼 4부터 해보자. 그럼 A가 4인 상황을 본다 치면 무당인가? 자, 40번 오면 여기 마이너스 몇 콤마 몇 되고 마이너스 3콤마 0 되니까 하나 들어갈 거고. 그럼 난 X좌표가 여기 또 지금 4가 들어가면 기분이 좋은데 여기가 딱 몇 콤마 몇 돼요? 0,2가 돼. 혹시 얘 때문에 4로 잡은 거야? 네. 감이 좀 있네. 자, 그러면 요 둘레 선상에서 교점이 몇 개가 생길 겁니까? 3개가 생길 거고.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경계의 함수값이 로그 2에 뭐가 되겠어요? 3이 될 거야. 그치? 로그 2의 3은 몇 점 얼마 정도? 1점 얼마 정도. 그치? 1보다는 좀 크긴 하니까. 그럼 얘는 이 안에 1인 상태, y좌표가 1인 거라. 그 다음에 0부터 몇 개? 2개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고 0일 때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기분이 좋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가 저기 4 넣으면 로그 2에 얘가 지금 x 플러스 4인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딱 얼마 되니까? 1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몇 개가 생겨요? 2개 생기죠. 그럼 3개, 2개, 2개, 1개 하면 몇 개 만들어지니까? 8개 만들어지니까 A가 얼마로 고정된다? 4로 고정된다.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4를 다 넣으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제 hx의 함수 그래프가 결정되니까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거.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럼 이후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 그래프가 교점이 2개 되기 위한 정주 B의 형태를 한번 정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한번 해보자.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되는지. 자, 원래 원점체 0,1지나더니 완만하게 증가하던 지수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밑으로 4칸 당겼으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렇게 0,-3 지나는 이런 지수 함수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지수 함수는 원래 0,1에서 출발하는 자, 파란 형태의 4차가 아니라 미치사인 이런 지수 함수였는데 이걸 이제 몇 분의 몇 b만큼? 8분의 b만큼 평행이동을 하래. 생각해봐. b가 올라가면 빗줄이 생기겠니? 내려가야 되니까 b는 분명히 무슨 수일 거고? 음수일 거고. 그럼 내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이게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고 여기서도 교점이 이렇게 가요. 벌써 기분이 별로네. 언젠가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안 된다? 지게 날 건데 그게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기하학적으로 없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대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 둘의 연립한 방정식의 배가 서로 다른 몇 개가 생겨야 된다? 2개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수 방정식 풀자는 얘기예요. 그럼 지수 방정식 풀 때 이거 2개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죠.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치? 그럼 치환된 방정식의 해 형태를 주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자, 저기 지수 방정식을 불러갑시다. 2의 x승 마이너스 4는 4의 x승 플러스 8분의 b라는 요 식이 자,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실근은 x값이다, 그쵸? 그럼 치환하게 되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반드시 0보다 어떤 값일 거니까? 큰 값일 거니까 그게는 t 제곱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t 플러스 4 플러스 8분의 b는 0이 되는데 그럼 얘 또한 분명히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될까?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왜냐면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t 값에 따른 x 값을 대응을 시킬 거거든, 맞니? 그럼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본다 치면 증가하는 상태인 거고 얘는 1대1 함수니까 어떤 t 값이 하나 생기면 그에 대응되는 x 값은 반드시 몇 개가 됩니다. 1개가 되니까 x값이 2개 생긴단 말은 t값도 몇 개 생겨야 된다? 2개 생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몇 대 몇 함수라서 가능한 일이야? 1대1 함수라서 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나중에 치환하는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훨씬 내용이 복잡해지겠다는 거죠. 아직 나온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나올 수도 있다는데. 자, 어쨌든 간에 기본은 이렇게 잡아놓고 갑시다. 그럼 여기에서 t값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큰 0보다 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2차 방정식에서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방정식의 부분을 알파랑 베타로 뒀을 때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고 심지어 알파랑 베타는 서로 어떤 값이다? 다른 값이다라고 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커야 하고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도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b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됐니? 난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해. 자, 함수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방정식에는 함수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리는 t 값의 범위는 0보다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큰 상황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큰 2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8분의 b를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8분의 b라는 상수 함수가 그치? 0보다 어떤 영역에서 그려질 때? 큰 영역에서 그려질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기도록 하라? 2개가 생기도록 하라 라는 얘기의 범위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다, 그치? 수트에서 많이 쓰던 내용은 이쪽 내용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그냥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얘 축의 방정식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빵은 얘보다 왼쪽에 있고 요만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8분의 b는 요 사이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럼 어디의 함수값이랑 어디의 함수값이 중요해지죠? 어딜 가일 때 0일 때 함수값 4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밑에 있어야 되고 2분의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정수는 오롯이 하나로 정해지니까 답이 정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얘는 4 마이너스 4분의 1 돼요. 맞니?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의 범위가 생성되고 그 안에서 정수 비의 값을 찾아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 가능합니까? 그렇게 A, B를 정하십시오. 계산해줘?
안 해줘도 된다, 그쵸? 여기까지 다 풀어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격자 내용이 나온다는 거. 격자는 한 7, 8년 전에 엄청 유행하던 질문인데, 지금 많이 사라진 추세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요. 출제될 가능성이 다하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12시 넘었네. 공통까지만 할까 그래도 그게 낫지 않겠어? 그럼 인원수 체크를 해서 전체 질문부터 확인해 봅시다. 20번, 21, 22번 중에서 20번 소문 20번 뭐야 질문자가 없어졌어? 없어진 거야? 지금 손 안 대고 아예 풀이 안 한다? 뭐지? 버리고 21번은요? 몇 명? 하나 둘셋 넷 다섯 명 22번은요? 일단 22번이 압도적으로 맞네? 22번부터 할까요? 22번 합시다. 자, 22번부터 변형도 어떡하니 이거. 자, 상수함수가 아닌 부당함수가 나와요. 상수함수 아니고 다함수 F랑 G가 나오는데, 자, 그 F에 한 부정적분 라지랑 G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G라고 합니다. 자, 그때 세 함수가 아래쪽 조건을 만족시켜요. 가조건 한 등씩 나왔는데 fx랑 gx의 곱에 대한 미분이 18에 라지 gx 그 다음에 더하기 2f'x 더하기 22로 나왔는데 한 등식이다, 그렇죠? 우리가 한 등식이 나오면 보통 뭐 양변을 미분해서 정리를 하거나 차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뭘 비교해서 개수를 비교해서 식들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이 곱의 미분이 일어나는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이 라지지를 스몰지로 바꾸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매우 곤란스러운 일이다, 그치? 그 애초에 이 항등식은 미분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항등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라는 건 뭘까? 양변에 무엇도 비교하고 차수도 비교하고 무엇도 비교할 수 있겠다, 개수도 비교할 수 있겠다, 이런 행동 양식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지. 식의 구조를 봐도 알겠니? 자, 그럼 나조건도 봅시다. 나조건도 항등식이죠. 근데 이 항등식을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왔습니까? 적분으로 그치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 식은 무엇도 해볼 법하고 미분도 해볼 법하고 뭔가도 대입도 해볼 법하다, 그치? 그럼 여기에 먼저 x에 1을 넣으면 f1이라는 것은 6으로 결정이 되고,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f'x는 그대로 gx 더하기 18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gx를 통해서 f의 무슨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 함수를 간결하게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쵸? 자, 그럼 이 둘은 지금 f와 g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이대로 놔두고요. 자, 가조건을 봅시다. g1이 0보다 작대요. 얘들아, 보통 0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면 뭔가 범위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g의 모양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결정하기 위한 조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치? 이걸 통해서 gx라는 함수 식을 정할 수는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그치? 그럼 얘는 함수의 어떤 결정 요소일 가능성이 많아요. 결정 요소거나 또는 함수의 어떤 최대랑 최소를 관찰하는 문제에서 범위 생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니? 또는 뭐 개수가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부정방정식의 불조건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정수라는 표현이 전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라지 G제로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뭔가 결정 요소가 되네, 그치? 그러면 스몰 g를 찾은 다음에 뭐 했을 때 적분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왜? 가조건을 보니까 적분된 식이 사용되면서 차수와 개수를 무엇해야 되니까 비교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다.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조건은 다시 그냥 다른 내용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닫힌 구간에서 함수 hx를 정의한 다음에 다시 hx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적분하라는 내용은 f랑 g가 뭐 되어야만, 정의되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익숙하긴 해요. hx는 f를 통해서 일단 결정이 된 함수고, 아래쪽에 hx는 보면서 갈게요. 적으면서 갈게요.
아래쪽에 hx는 지금 h의 x-1 플러스 6이라는 걸 보니까 뭐야? 몇 칸씩 당긴 다음에? 두 칸씩 당긴 다음에 위로 6칸 올리거나 밑으로 6칸 내리는 건데 얘는 위로 6칸이니까 밑으로 6칸이니까 위로 6칸인 게 확인이 된다. 그렇지? 애매하면 1.1 넣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2.1 넣어봅시다. 2.1에서의 함수값은 2.1 넣으면 0.1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올리라? 6칸 올리라는 얘기니까 얘는 2칸에 6칸 상승하는 곡선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hx가 무슨 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속이란 말이 없네요.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놔두고 갑시다. 아쉽다. 연속이면 6칸 차이라는 거 뭔가 조건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hx를 적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함수에 뭔가 적분 느낌이다. 그치? 심지어 적분권에 g2랑 g4랑 g 얼마가 있지? 6이 있지. 그럼 gx를 더하지 않는 이상은,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지문이 나오기 전에 있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f랑 g를 뭐 할 수 있어야겠구나, 결정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죠? 자, 시작합시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함함수 f랑 g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가조건을 쓰려면 어쨌든 f와 g 사이의 차수 관계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차수부터 결정하러 갈 겁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g를 비로소 f가 결정되는 거니까 g라는 함수의 차수를 n차라고 둘 다 쳐보자. 된 거야? 그럼 f' 몇 차가 되는 거죠? n차가 되는 거죠. 그럼 f는 몇 차가 되는 거지? n 플러스 1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차수를 비교할 수 있는 항등식은 나에 있으니까 가에 있습니까? 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치? 그럼 가를 통해서 차수 비교를 하러 갑니다. 좌변에 f랑 g를 곱하면 몇 n 플러스 몇 차가 되는 거야? 적어줄게 그냥. n 플러스 1차랑 좌변에는 지금 n차를 곱해서 미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n 플러스 몇 차가 되는데 2n 플러스 1차가 되는데 미분하게 되니까 좌변은 몇 n차가 됩니까? 2n차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고. 그럼 얘가 지금 18배 라지지를 봅시다. 라지지는 스몰지가 n차니까 라지지는 n 플러스 몇 차가 되는 거예요? 1차가 되겠죠. 그럼 쟤는 n 플러스 1차에 f' 무조건 몇 차? n차. 영향 줄까 안 줄까? 안 주겠다. 그치? 그럼 지금 이 좌변의 식은 우변의 식은 반드시 몇 플러스 몇 차니까? n 플러스 1차니까 두 개가 같으려면 얘는 몇 차씩이 된다? 1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g라는 함수가 몇 차 함수라는 게 1차 함수라는 게 정해져요. 그럼 f는 몇 차 함수라는 게 2차라는 게 정해지죠. 1차고 2차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gx는 최고차항 계수를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 g에 대한 함수값의 정보가 전혀 없어. 그럼 다 미정분수를 잡으라는 얘기야. 그럼 ax 더하기 너무 잡고 b로 잡는 거죠. 근데 이 g를 통해서 누가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f가 표현된다고 얘기했으니까 f'x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ax 더하기 b 더하기 얼마다? 18이다. 자, 기분이 매우 끔찍하고 더럽지만 할 수밖에 없어. 조건이 없잖아. 해야지. 자, 그럼 여기는 계수는 어디서 결정해요? 어디에서? 가에서 결정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양쪽 비교할 때 여기는 A, B 미정계수 두 개 다 있으면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무슨 차항의 계수부터 보통 비교하지? 최고차 계수부터 비교한다. 그치? 그게 가장 연산이 편하니까. 그럼 최고차 계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fx를 정해야 되니까 이 fx 정하면 부정조건하게 되면 얘가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8x 아니 그리고 플러스 뭐가 생기는데? c가 생긴다. 그치? 적분상수가 생깁니다. 이 적분상수는 아까 f에게 얼마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6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c는 어떤 문자와 어떤 문자를 비로소 표현될 거다? a가 b를 통해서 표현될 거야. 아니면 그냥 여기 1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서 1 넣으면서 2분의 1a 더하기 b 플러스 18 더하기 c는 어쨌든 6입니다. 이렇게까지 적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c는 a, b로 바꿀 수 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더 놓으니까 그냥 놔둬. 그치? 우리는 지금 목적은 일단 누구부터 적으러 가보자? a부터 적으러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차항부터 비교해봐요. 자, 좌변의 최고차는 fx랑 gx를 곱한 거니까 일단 2분의 1에 a제곱 x 상승이 되는데 이걸 다시 뭐 해야 되죠? 미분해서 관찰해야 된다. 그렇죠? 미분하면 좌변의 최고차항 계수는 2분의 3 a 제곱이 될 거예요. 했니? 자, 그럼 우변으로 가봅시다. 우변은 지금 18배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라지지가 최고차항을 결정짓는 대상이었다. 그렇지?
그럼 라지 g를 지금 찾아야 되니까 얘를 미리 적분을 해서 라지 gx를 구해보면 라지 gx는 2분의 1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거잖아.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되겠네. 플러스 무슨 x에 또다시 dx에 더하기 적분상수 생기는데 아까 G제로가 1인 거 있었으니까 적분상수가 얼마로 정해주겠다? 1로 정해주겠다. 이렇게. 그럼 여기 좌변에 생기는 최고차항계수 2분의 1a에다가 그 다음에 18이 곱해지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지. 미분하면 저희도 있지 않는 거지. 그럼 얘는 몇 a가 되죠? 최고차항계수가? 9a가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돼. a는 0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A 약분되고 나면 2분의 3A가 9가 된다는 얘기가 되면서 A는 얼마로 결정된다? 6으로 결정된다. 땡겨? 그럼 A 이제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고 나면? 6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 B에 대한 계산은 직접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많은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어. 해야 돼. 할까? 이렇게 정리했죠. 거기 아마 다 정리하기 뭔가 모자랄 거예요. 필요한 연습장에다가 나중에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기 싫지만 해야 됩니다. 다 적읍시다. gx는 6x 플러스 b가 됐고요. fx는 여기 넣을 조각들 다 적는 거야. 여기 넣을 조각들. fx는 f'x 있으니까 f'x로 적어야겠네. f'x는 6x 더하기 b 더하기 18이 됩니다. 자, fx는 2분의 1 ax 제곱이었으니까 3x 제곱 더하기 그렇지, b 플러스 18 x. 자, 이제 c는 c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그럼 a 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될 거니까 3이 될 거니까 그럼 c는 자, 변형하게 되면 3이랑 18, 2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5에 b가 넘어가서 무슨 b가 된다? 마이너스 b가 된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5로 바꿔줍니다. 되었어요? 자, 라지 gx도 넣어야 되니까. 자, 그대로 적분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 3 넣어도 되니까 6 넣어도 되니까 3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뭐가 된다? 1 된다. 자, 몽땅 저기에 집어넣고 계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생각. 이 1절. 그런데 저거 항등식이라네. 항등식이면 수치들이 아무거나 해도 항등관계 성립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미련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얼마를 넣거나 0을 넣거나 얼마를 넣어서 1을 넣어서 계산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0 넣고 싶어요? 1 넣고 싶어요? 응? 얼마? 0 넣고 싶어? 그럼 0 넣고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런데 0 넣어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는 미분한 다음에 0 넣어야 됩니다. 0 집어넣고 나서 미분하면 좌변 0이니까 와 신난다 좌변 0이래. 하지마. 그치? 미분한 다음에 0 넣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해서 그냥 0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을 좀 지워도 될까? 기억할 수 있겠지? 내가 기억할 수 있겠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나면 내가 알려줘라. 잠깐 항등식은 지우면 안 되잖아. 아이씨. 항등식 불러줘라. 미분한식. f 프라임 x gx fs g 프라임 x 18에 아지 gx 더하기 ef 프라임 x 더하기 g12 이렇게입니까? 그렇죠. 잘 기억했다. 다행이다. 자, f 프라임 제로 찾아야 돼요. 0 넣기로 했잖아. 그치? 여기에 0 넣어봐요. f 프라임 제로가 얼마나 됩니까? b 플러스 18. 자, g 제로는 얼마입니까? b가 되겠죠. f 제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g 프라임 제로는 미분하면 무조건 얼마야? 여기다가 적은 18 곱하기 라지 g 제로는 얼마였고 1 더하기 2f 프라임 제로니까 f 프라임 제로가 아까 b 플러스 18이었다. 그치? 그거 두 개 하는 거니까 b 플러스 18 이렇게 적어주고 플러스 몇 시간까지? 22까지 이렇게 이제 풀자는 얘기가 되겠네. 네. 가야 되는 시간구나. 그건 아니야? 자, 그럼 요거 이제 풉니다. 뭐라고? 다녀오세요. 자, 그럼 요거 마무리하러 갑시다. 아유, 기분 좋다. 자, b제곱 더하기 18b에 6b가 빠지니까 12b 남게 되고, 자, 요거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곱하기 6. 네.
자 18에 지금 22까지 하면 18 곱하기 23. 아이고 근데 여기도 2가 있네. 그러면 18이 몇 개 생긴다? 25개 생긴다. 맞니? 그리고 플러스 나서 이렇게 곱해서 몇 B가 생기냐면 36B가 생기겠죠. 컷? 생겨? 뭐 이상해? 왜 갑자기 20? 왜 20? 10하고 25가 되고 36, 20. 여기 23 생겼고 아 여기 18이 하나 더 있구나. 그래 나 큰일 났다. 잠깐만 그럼 18 곱하기 여기 36 그대로 넣어야 되죠. 36 더하기 23 하면 59가 되니까 18 곱하기 59가 생기네. 와 내 잘못 아니다. 누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다. 욕하면 안 되는데 노란 깍지 만들 쌍문지. 자 B제곱 마이너스 몇 P 24B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기분 별로겠다. 그쵸? 진짜 묶어내라는 얘기지 않을까? 18이 있잖아. 여기도 18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있어요. 그러면 6, 3, 18 묶어내고 남는 게 5가 되고 넘어오면 그러면 마이너스 18 곱하기 59가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9가 마이너스 64가 되면서 는영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럼 얘는 1, 1 주자는 얘기고 여기 두 수의 곱의 차이가 24만큼 나게 만들라는 얘기가 돼요. 다행히 얘는 소인수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2하고 4. 그치. 그럼 2의 7승에다가 3의 제곱 곱해지는 거고 그럼 봐봐. 현재가의 개수 계산 결과가 누구의 개수입니까? 3의 개수죠. 그럼 3은 사이좋게 몇 개씩 나누어 줄 수밖에 없을까? 하나씩 나누어 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이런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조건 그렇진 않아. 자, 그럼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그럼 여기 2의 거듭제곱을 쪼개는데 그럼 얘가 지금 3 곱하기 8인 거잖아. 그치. 2의 거듭제곱수의 차가 얼마만큼 나고 8이 나고 2의 7승을 쪼개라는 얘기예요. 2의 몇 승짜리, 2의 몇 승짜리 있을까? 2의 5승, 2의 4승이랑 2의 3승이 딱 8만큼 차이 나겠다. 그치. 됐니? 자, 마이너스는 큰 쪽에 줘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서 자, B 값이 가능한 값은 3 곱하기 2의 4승 16에서 48이거나 아니면 B 값은 마이너스 몇이 됐나? 24가 됐나? 자, 그래서 B가 정해지는데 B가 몇 가지로 정해집니까? 두 가지로 정해져요. 근데 아까 G1이 0보다 어떻다 했기 때문에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G1에 집어넣으면 얘는 6 플러스 B가 반드시 0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야 합니다. 6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려면 48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몇으로 24로 결정돼서 F랑 G가 결정이 됐어요. 자, 결정되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함수 조건에 대해서 또다시 정조건을 하러 가야 합니다. 밑에 거 정조건 할 수 있지 않을까? F도 정했고 누구도 정했잖아. G도 정했잖아. 그래서 F랑 G 그래프 그려보면 F 그래프는 우리 앞에서도 한 번 했어. 4차에서 이렇게 곡선 두 개가 전대칭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거 접근하면 이렇게 사각형 조각 만들어서 면적 계산했던 거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두 주기씩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금방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전대칭 그래프가 그려져. 0에서 2까지가. 이해했니? 그럼 요 면적 계산하려면 이렇게 요 부분 잘라가지고 여기 갖다 어떻게 했고 붙였고 그럼 요렇게 사각형 면적 생기겠다. 그쵸? 맞아요. 근데 이 사각형 면적 가지고 어쨌든 초항이 구해질 거예요. 여기가 S가 된다 치자. 그럼 두 번째 주기는 얘가 아까 우리가 몇 칸 넘긴다 했으니까 2칸? 6칸 넘긴다 그랬잖아. 그럼 이 그래프가 2칸, 6칸 옮겨가게 되면 여기 딱 맞거든? 2칸은 맞잖아. 6칸 딱 맞게 나오니까 fx 결정을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태연이? 그러면 얘도 원래 있던 넓이야. 여기 분홍색도 원래 있던 넓이야. 그럼 다음 주기에서 추가되는 넓이는 이 노란색 값이겠지. 추가되는 넓이는 그럼 여기 얼마에다가? 2에다가 높이 얼마? 6만큼 추가되니까 얼마가 추가될까? 12가 추가될 거야. 그럼 두 번째 주기에서는 x 플러스 얼마가 나올 거야? 12가 나올 거야. 세 번째 주기에서는 x 플러스 몇이 나올 거야? 14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슨 수열의 합으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는 그 말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주기가 딱딱 예쁘게 끊길 겁니다. 그래서 등차를 딱 통해서 자 나머지 계산대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2번 마무리하고 되겠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남은 문항은 우리 다음 주에 마무리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터니는 21번 질문이었나? 아니요. 아니야? 그럼 괜찮아? 알겠어요.